난 T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F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인에게 퉁명스럽게 대해서 야 정말 너 F 맞아? 상황에 따라 T와 F가 달라지는 사람을 F임에도 불구하고 T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T임에도 불구하고 F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MBTI의 TF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MBTI의 장점을 수용하시면서요. 부족한 점은 다른 성격 진단이나 심리학 이론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친구한테 길을 잃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1번, 야, 네이버에 지도 있잖아. 빨리 켜봐. 2번, 지금 어디야? 괜찮아? 여기서 T들은 1번을 선택하고요. F는 2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로 막 싸웁니다. 야, 그런다고 문제 해결이 되냐? 또는 야, 그걸 공감을 못하냐? 그리고 솔루션을 이야기하죠. T와 F의 차이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칩니다. 야,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었구나. 야, 그래서 내가 친구가 내게 저렇게 말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응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T와 F의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면 대인관계가 잘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일까요? 누군가 나와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적절한 대응은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복잡한 대인관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성격 유형과 다른 상대의 성향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난 T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F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인에게 퉁명스럽게 대해서 야 정말 너 F 맞아?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은요. T와 F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또 다른 심리학 이론으로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게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MBTI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와 F의 차이에 관한 엄청난 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와 F의 차이는요, 가장 인기 있는 MBTI 콘텐츠입니다. 유튜브에 MBTI를 검색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공감과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T와 F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남자는 T, 여자는 F, 조금은 과도하게 극 T와 극 F의 모습을 보이면서 극적인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스케치 코미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T와 F가 정반대의 행동에 관한 답을 주장하면서 서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수많은 좋아요, 공감의 댓글이 달립니다. 이런 T와 F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왜 타인과 소통이 안 되었고 서로를 오해했고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한 걸음 더 나아간 갈등 해결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요, MBTI의 엄청난 공헌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T나 F로 구별하는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랑 아주 친한 팀장님은요, 팀 내에서 소통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회의할 때마다 완전히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데 본부 회의나 고객과의 만날 때는요, 야, 완전히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하호호 하고 그렇게 사람 좋은 F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팀장님은 T인가요? F인가요? 저는요, F와 T의 차이를 만드는 영상을 보면 이건 전형적인 F의 장난 같습니다. 마치 T들이 너무 비인간적이라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주는데 사실 제가 경험한 바는요, 오히려 F들이 이상하게 이중적이고 불명확해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요, F인데 타인 배려라고는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상황에 따라 T와 F가 달라지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둘째,
F임에도 불구하고 T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T임에도 불구하고 F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첫 번째 상황에 대응하는 심리학 이론은 바로 SST, 즉 Situation Strength Theory, 우리말로 상황 강도 이론입니다. 우리 성격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상황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너무 외향적이고 수다장애인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입사 첫날 팀장님이 말합니다. 어이, 회사에서는 입 다물고 행동하는 거야. 그럼 그 신입사원이 자기 성격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아마 팀장님이 시킨 대로 자신의 외향적 성격을 꽁꽁 감춘 채 직장 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언제 그의 성격이 드러날까요? 아마 상황이 약해질 때입니다. 신입사원의 직급이 올라가거나 혹은 퇴근했을 때, 회식 장소, 이런 데서 아마 그의 외향적 성격이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극T 성향의 팀장님은 팀의 상황 강도가 아주 약할 겁니다. 즉, 팀장이 원하는 대로 자기 성격대로 팀 내에서는 행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성격 그대로 T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고객을 만나거나 본부 회의를 가면 어떻죠?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기에는 상황의 강도가 강합니다. 본부의 다른 팀과 협업도 해야 되고요. 고객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논리적인 T보다는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배려의 F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MBTI의 성격 유형에 상황 강도 이론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위의 경우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F인데 T처럼 행동하고 T 같다. 혹은 T인데 F처럼 행동하고 F인데 편하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단 시 T나 F가 비슷하게 나왔을 경우가 높은 경우이겠지만 이 경우는요, 빅5 검사를 병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심리학자들이 MBTI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빅5 이론입니다. 현재 가장 과학적인 성격 검사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자랑하지만 솔직히 MBTI의 인기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이론입니다. 일단 척도형이다 보니까요, MBTI처럼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MBTI는요,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ESTJ니 INFP니 등등으로 규정을 짓고 상대와의 차이를 구별하여 흥미롭게 접근하지만 빅5는요, 5가지의 대표적인 성격 유형인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 각각 점수가 어느 정도이다라는 걸 표기하다 보니 야, 너 빅5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런던 대학교 심리학자 아드리안 퍼남 교수님이 2003년도에 이 빅5와 MBTI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MBTI의 TF와 관련 있는 5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을 연결지었을까요? 아마 어그리어블리스, 즉 우호성을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우호성에 따라 MBTI의 TF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성실성, 컨셔스니스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성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조직의 어떤 규율이나 목표 설정, 그리고 구조화된 행동 등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우리말의 표현보다는요, 감정적 업무 처리에 중점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성 팩터가 높은 사람은 T 성향이 높습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F 성향이 높다라는 상관관계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보통 TF를 빅5의 우호성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우호성이 높으면 F, 우호성이 낮으면 T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소인 성실성이 추가되는 거죠. 즉, 내가 T면 우호성이 낮아서일 수도 있지만 성실성이 높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F면 우호성이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요, 성실성이 낮아서
F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T 성향 같은데 진단하면 F다. 혹은 내가 F 성향 같은데 진단하면 T다. 이런 분들은요, B5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우호성과 성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우호성이 높은데 성실성이 높아서 T 성향인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호성은 낮지만 성실성이 낮아서 F 성향인 분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타인 배려를 눈꼽만큼도 안 하는데 F라고 나오면요, 아마 성실성이 낮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매우 우호적이고 타인을 공감하는데 T라고 나온다면요, 아마 성실성이 높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에드리안 퍼남 교수는요, 이 연구 결과가 빅5의 경우는 성격 검사이고 MBTI의 경우는요, 선호도 검사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예측되는 것은 아니라고 마지막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MBTI의 TF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추가적인 상황 이론인 상황 강도 이론과 빅5의 성실성을 TF의 차이를 보완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MBTI를 보완하는 많은 성격 검사와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MBTI의 장점을 수용하시면서요, 그 부족한 점은 다른 성격 진단이나 심리학 이론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빅5와 더불어 최근에 캐럿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래에 고정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캐럿 프로그램을 소개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참고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